조세필 수학학원의 장점은 그 학원 내에 독서실이 배치되어 있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1, 고2 방학 때는 독서실을 다니지 않고 학원 독서실만 이용하면서 공부를 원활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서실에서 바로바로 질문도 대학교 조교 선생님들이 받아주셔가지고 너무 편했고, 독서실 사물함도 잘 마련되어 있어서 원활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많아서 모르는 문제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자습실이 있어서 오랫동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선생님들이 종종 자습실을 돌아요. 그러면 그때 바로바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또 클리닉 쌤이 있는 경우 쌤들에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한 번은 정말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학원쌤들과 클리닉쌤 모두 포함해서 5명 이상에게 같은 문제를 질문한 적도 있어요.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시험을 봐서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학원 오는 날에 매번 미니 모의고사를 봤는데 같은 반 내에서 약간의 경쟁도 생기고 틀린 문제를 친구들과 함께 고민하고 다시 풀어보면서 많이 성장했어요. 실제 시험처럼 진행하다 보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천천히 고민하면서 숙제하는 것처럼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보는 것처럼 시간도 확인하고 긴장하면서 풀었고 실제로 시험 볼 때 많이 안 떨었어요. 자체적으로 하는 미니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기간에는 풀로 하는 모의고사도 나눠져서 모의고사를 많이 풀 수 있어요. 해설을 유튜브 링크에 올려둬서 모의고사를 풀고 모르는 문제는 해설을 보고 어디서 틀렸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독서실하고 클리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학습 관리가 가장 특장점이라고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 다녔던 학원에서는 단순히 강의를 듣고 바로 귀가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복습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무한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수업 직후에 바로 당일 복습을 습관화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독서실에 계시는 클리닉 선생님들의 질의응답도 큰 장점 중에 하나였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수학 도움 이외에도 과학 탐구나 국어 같이 다양한 과목을 잘 하시는 입시 선배님들이 계신다고 생각해서 성공한 선배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소통이 원활하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문제가 생겼을 때 교무실에 계신 선생님 또는 클리닉 선생님들께 여쭈어 즉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습 고민이 있을 때에도 담당 선생님과 상담하거나 실제 대학생이신 클리닉 선생님들께 말씀드려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설 영상을 학원 밖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학원에서 매일 진행하는 테스트로 다양한 문제들을 접하며 저희 부족한 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코로나 시기에 학원을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해설 영상 덕분에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더라도 긍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가 많은 점입니다. 풀던 문제집을 다 풀거나 클리닉 시간이 남았을 때 다른 문제들을 담당 선생님께 요청하면 출력해 주셨습니다. 또한 부족한 단원을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출력해 주셨는데 그 문제들을 푸는 것이 제 성적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업 전이나 후에 푸는 미니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력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었어요. 또한 미니 모의고사를 풀고 선생님께서 해설 강의를 올려주셔서 인강처럼 제가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활용할 수 있었어요. 학원 독서실도 자유롭게 다니면서 학교 후에 수업 전까지 자습을 하면서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어요. 학원 독서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미니 모의고사, 클리닉, 만점 백서 등 컨텐츠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점을 큰 장점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원 모의고사 같은 경우 선생님들께서 설명 영상을 자세하게 찍어서 올려주셔서 효율적으로 복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시 컨설팅도 정말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저희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고 입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고1 때는 학원 독서실을 그저 클리닉을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고2 때부터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되며 아침 일찍부터 학원 독서실에 와서 학교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 공간에서 안정적으로 들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는데 독서실이라는 공간이 가장 제격이었습니다. 고3 때부터는 본격적인 수험 생활을 시작하면서
독서실을 더 많이 활용하게 되었고 클리닉 선생님께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이공계열 학과에 재학 중인 클리닉 선생님들에게서 수학 과목은 물론이고 물리, 화학, 생명과학 등 과학 과목 또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겨울방학 시작하고 나서 터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등교 중지된 기간 동안 주로 이 조재필 수학학원 독서실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집과 좀 거리가 멀었긴 했는데 오히려 그게 약간의 강제성 있는 학습을 통해서 저희 공부 습관을 좀 더 개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재필 수학학원 독서실은 항상 열어두기 때문에 평일이든 주말이든 언제든 와서 공부할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야자가 없어졌었는데 그때 매일 조재필 수학학원 독서실에 와서 늦게까지 공부하곤 했어요. 주말에도 학교에 가는 것처럼 아침 일찍 학원에 가서 저녁까지 공부했고 가장 좋았던 건 수능이 점점 가까이에 오고 있을 때에 친구와 함께 수능 ASMR을 틀고 실제 수능 시간표대로 시험을 보면서 수능 시뮬레이션을 둘러보기도 했어요. 공부할 마음만 있으면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조재필 수학학원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독서실에서 주로 클리닉을 했고 질문을 하는데 자유롭다는 점이 독서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클리닉 교재에서 모르는 문제를 질문하기도 하고 숙제를 해온 것 중에서도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수학에서는 질문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실력이 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업 중에 질문하지 못했거나 전후에 생기는 질문을 자유롭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독서실은 제가 저희 학원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클리닉 시간에 제대로 집중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돼 있어서 좀 더 진지한 자세로 테스트를 임할 수 있었고 그래서 시험에 대한 긴장감이 많이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리닉 시간 외에도 자유롭게 이용 가능했기 때문에 학원 숙제뿐만이 아니라 학교 내신 대비 기간에도 독서실에서 쉽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서실에는 거의 항상 클리닉 선생님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문제나 모르는 개념이 생기면 바로 질문하고 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조재필 수학학원 독서실이 365일 24시간 열려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업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 내신 기간에 학원 수업이 끝나면 오전 12시에서 1시까지 자습을 했습니다. 또한 저는 집보다는 학교에서 집중력이 더 잘 발휘가 되어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이제 등교하는 것처럼 오전 8시에 학원 독서실에 도착하여 학교 수업을 듣고 수업이 끝나면 저녁까지 자습을 하는 방식으로 독서실을 활용하였습니다. 학교가 일찍 끝났을 때는 학원 셔틀을 타고 학원에 도착해 빈 시간에 틈틈이 학원 숙제를 하거나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시험 기간이나 방학 도중에는 아침 일찍 도착해 조재필 수학학원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끝나고 나서도 학원 셔틀이 항상 있어서 편하게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장점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험 기간 저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활용했어요. 학교 후에 바로 학원 독서실에 와서 자습을 했고 수업이 끝난 후에 시험 기간에는 남아서 공부를 더 하고 클리닉을 받은 후에 집에 갔습니다. 아무래도 학원 독서실이다 보니까 독서실에 남아있는 친구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더 자극을 받아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수업 전까지 남는 시간에 부족한 부분을 복습하거나 숙제를 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했습니다. 컨디션이 괜찮을 때는 수업 후에도 남아서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공부하다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에는 관리 선생님들께서 언제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학원용 와이파이가 있어서 온라인 강의도 자유롭게 들을 수 있어서 시간 날 때마다 자주 이용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의 개념 공부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일단 문제를 접하다 보면은 개념 부분이 있고 스킬 부분이 있을 텐데 스킬은 어느 특정 하나의 문제에 적용이 되지만 스킬에 이용된 이 개념들은 항상 다른 문제에도 공통적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풀 실력이 길러지기 시작하는 것은 개념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스킬만 가지고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개념 공부가 중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모든 과목이 그렇듯 문제풀이 또한 개념의 이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제풀이만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개념을 잘 이해하면
새로운 문제도 개념을 바탕으로 스스로 풀이해 나갈 수 있고, 특히 이제 수능 때는 정해진 유형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개념을 이해하지 않고 문제만 풀다가는 수능 때 좀 크게 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한국의 수학 교육 과정을 좀 살펴보자면 매 단원별로 개념이 이어져 있다기보다는 개념이 뚝뚝 끊겨져서 뭐 함수를 배우고 방정식을 배우고 그리고 뭐 도형을 배우고 이렇게 좀 끊겨져 있는 개념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문제를 풀다가는 스스로 이제 개념 간의 연결이 안 되는데, 개념 자체를 깊이 이해한다면 단원별로 또 융합이 잘 되고, 또 수능 문제는 그렇게 융합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개념을 잘 이해해야 수능을 완벽하게 1등급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플래너를 공부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타이머도 함께 사용한다면 더더욱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리로만 할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써두고 확인하면서 하나씩 채워가는 것이 좀 더 많은 공부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타이머를 사용하면 공부 시간을 체크하는 것도 그날의 반성을 이끌기도 하고, 혹은 어제보다 더 열심히 공부한 것에 대해 뿌듯함을 만들어내기도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언가 해야 하는 일들이 정해져 있을 때 그것들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것이 저는 재미있었고, 공부한 시간들을 색칠하며 사이사이에 생각보다 많은 자투리 시간들의 존재함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그 시간을 공부 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전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이 시각적으로 보일 때 압박감과 함께 잡생각이 줄어들고 공부에 집중하게 된다는 점, 내가 이룬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갈 때의 성취감, 전반적으로 계획적인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것이 공부에 있어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플래너를 쓰는 데 있어 팁이 있다면 해야 할 과제들을 세분화시켜서 적어놓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 같은 양을 해도 성취감이 배가 되는 느낌이라 동기부여가 잘 됩니다. 전 주로 공스타그램을 했는데 남에게 내가 공부한 것들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반강제성을 스스로 띠게 해서 꾸준히 플래너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를 낭비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플래너라고 생각해요. 머리로만 생각하다 보면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까먹는 경우가 있어서 미리미리 플래너에 써두는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플래너를 쓰면 오늘 해야 할 공부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어서 좋아요. 해야 할 양이 한눈에 다 보이니 그게 나에게는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자극제가 되었어요. 여기 이거는 조제필 수학학원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플래너인데 이것도 공짜로 주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공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뭘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활 패턴을 깰 수 있는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극소수의 자제력이 강한 사람들만 그걸 견디고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게임이나 유튜브를 보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생활 패턴을 깨서 다음날 공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깨진 패턴을 복구하는 기간 동안 공부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건 아무도 피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공부에 영향을 주지 않을 성까지만 즐긴다면 정말 저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좋아하지만 방해하는 것과 멀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순위가 공부가 항상 먼저여야 하고, 할 일을 끝낸 뒤나 혹은 정기고사를 끝낸 뒤 잠시 휴식을 취할 때 보상의 개념으로 스스로에게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남들과 비교하며 자책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와 경쟁하며 더 나은 자신을 추구하며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자책하면 스스로의 마음만 힘들어지고 멘탈 관리에 악영향만 주게 됩니다. 기준을 과거의 자신으로 삼아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나를 추구하며 공부한다면 시간이 지난 뒤에 큰 폭으로 성장한 자신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나만의 공부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공부에 임하는 것과 어떠한 방식으로 공부를 할 것인지 잡아놓고 공부에 임하는 것은 확연히 다릅니다. 본인의 공부 방식을 확실하게 정해놓는다면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한다 해도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자신의 실력과 시간을 자만하는 것입니다. 열심히의 기준은 개인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계속 돌아보고 발생할 변수들을 생각하여 항상 겸손한 자세로 공부에 임한다면 갑자기 뒤통수 맞는 일이 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수험생 할 때 꼭 해야 할 4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수능이 끝나고 수험 생활을 되돌아보았을 때 후회가 남지 않도록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관리를 통한 최선을 다할 바탕을 만들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자기 관리는 체력과 마음가짐을 둘 다 포함합니다. 세 번째는 포기하지 않기입니다. 포기의 예를 들자면은 정시를 버리고 수시만 판다던가 수시를 버리고 정시만 판다던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둘을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다양한 전형으로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나에게만 집중하기입니다. 이 말은 이기적이게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나에게 최대한의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수험생활 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3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주변에 신경 쓰이는 일 만들지 않기입니다. 여기에는 친구와의 다툼, 이성과의 관계 등이 포함되고요. 두 번째는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절대 가지지 않기입니다. 입시 공부 때는 느슨해지는 것이 뒤처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불규칙적인 공부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생활 패턴을 일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수면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야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지 등을 적어도 수능 전까지는 계획하고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과목의 기출문제를 다시 보고 이제까지 풀었던 문제들의 오답노트를 복습하였습니다. 새로운 문제를 풀기보다는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을 복습하며 잘못 알고 있었던 개념은 없었는지, 그리고 수학과학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스킬들을 잊지는 않았는지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하였습니다. 수능 직전에는 새로운 것을 익히기보다 알고 있는 것을 다지기 위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개념들을 다시 복기해서 수험 당일 사용할 수 있게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이에 가장 좋은 것이 오답노트를 반복하거나 풀었던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암기를 통해서 푸는 것이 절대 아니고 풀이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그 안의 개념이 왜 사용되는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능 직전에 제일 중요한 건 익숙해짐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저는 특히나 주변 환경 변화에 예민한 편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하루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별도로 자습실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과목 순서대로 매일 거의 같은 루틴을 보내면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설 모의고사보다는 기출이나 빼먹은 개념을 다시 공부하고 예전에 틀렸던 문제들의 오답을 계속 점검했습니다. 수능 직전 어려운 문제를 마주하면 자신감이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념을 위주로 공부하면서 멘탈 관리에 힘썼던 것 같습니다. 특히 수능 때 필요한 주요 공식들을 헷갈리지 않으려고 복습했고 오답을 하면서 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수능 일주일 전부터는 시간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아예 수능 시간표대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정도 사설 모의고사들로 수능을 보듯이 시뮬레이션을 했어서 실제 수능 때는 그렇게 긴장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어려운 문제를 풀기보다는 개념 정리에 집중했고 오답노트를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문제 유형을 점검했습니다. 저의 고3 수험 생활을 되돌아본다면 항상 조바심을 갖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후배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은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하되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열심히 공부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화이팅! 당연히 이제 긴장도 많이 되고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될 건데 묵묵히 공부하기 싫은 마음을 안고서 묵묵히 해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올해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되도록이면 이런 거 많이 보지 말고 가서 공부하세요. 수험생에게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부담을 갖거나 너무 급박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년 제대로 공부해서 서울대 가는 친구들도 있고 한 몇 달 공부해서 몇 년 공부한 친구들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가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부담을 많이 가지는 친구들은 뭐 1학년 때부터라도 예를 들면 의대를 가야 된다, 인서울을 가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거나 공부하다가 좀 번아웃이 많이 오는 경우를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꾸준히 천천히 하기만 하더라도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공부를 하는 게 되게 힘들고 고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지금 한 순간만 참으면 결국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꿈을 꼭 이룰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 지금 한 순간만 꼭 참고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조금 늦은 것 같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고3 돼서 내신이 안 좋거나 생기부 방향성이 안 맞다던가 해서 수시를 도중에 놓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정시를 놓는다든가 해서 한쪽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수시든 정시든 둘 다 그렇게 놓지는 하나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 집중해서 가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돌아보았을 때 성적에 대한 아쉬움은 남겠지만 과정에 대한 후회는 없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